유틸리티 시설, 유틸리티 캠핑카 유틸리티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는 뜨는 게 없습니다. 캠핑카 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검색을 하면 몇 가지가 뜹니다. 근데 유틸리티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설비라는 뜻이고요. 그 설비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공조장치, 전기장치, 그 다음에부터 뭐 어떤 난방장치, 냉방장치, 그 다음에 용수 공급장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설비를 우리 13년 된 우리 복춘이, 우리 올드한 복춘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뚜껑을 열면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컨트롤 베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잘 보시면 뭐 쓱 보면 그럴싸하지만 그 목욕탕의 그 유비알 아시죠? 그 목욕탕 재료로 쓰고 난 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찍소로 다 잘랐습니다. 제 나름대로 찍소로 다 자르고 구멍을 내고, 요거 파이프 아시다시피 버스 난간대입니다. 버스 안에서 뜯어낸 스텐 파이프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시면 가이드 같이 생겼지만 이게 어떤 몰딩이 아니고요. 버스의 그 위에 짐칸 그 사이드 이렇게 테두리로 몰딩을 했던 그 부분인데, 요 안에 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다 뜯어내고 제가 몰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스테인레스입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명 장치는 잘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버스, 버스 하나하나마다 그 짐칸에 들어가 있는 그 위에 상부 수납할 수 있는 그 짐 올려놓는 선반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던 조명 장치입니다. 뜯어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런 식으로 안 나오죠. LED로 더 나오기 때문에. 캠핑카의 유틸리티를 구상하실 때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캠핑카를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지 타입이 보통 있는데요. 캠핑카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만 있고, 어떤 분들은 캠핑카를 한 곳에 세워놓고 캠핑카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캠핑카를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쉽게 해서 관광버스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캠핑카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는 캠핑카 안에서 무언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공급이 되는 게 물이 됐던 전기가 됐건 온풍이 됐던 냉풍이 됐던 그 분명한 설비는 캠핑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설비가 각 캠핑카마다 워낙 종류가 많고, 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캠핑카 자체들이 대부분 따라하기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 같은 경우도 150에서 좀 많으면 한 200리터까지는 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80에서 120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도 한번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캠핑카의 사이즈 자체가 1톤 봉고를 기준하다 보면 그 양을 초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절대 그 이상 싣게 되면은 차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150 이상은 실지 않게끔 대부분 설계돼서 나옵니다. 그 차 자체의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따라서 1톤 봉고가 어떤 그 저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캠핑카 사이즈로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캠핑카를 하면은 1톤 봉고차 정도의 사이즈를 캠핑카로 생각하시는데, 미국 애들이 저희보다 등치가 뭐 2배, 3배 커가지고 사이즈가 그렇게 큰 캠핑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걔네들이 A클래스, B클래스, C라고 해서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나오는 그 캠핑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C클래스라고 하는 가장 제네럴하게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캠핑카의 사이즈가 우리나라 4.5톤 정도의 트럭 베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만 최소한 캠핑을 갔을 때에 인간답게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 이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설비들을 그 차에다 실을 수 있는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이스 모델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만한 하중들을 다 견딜 수 있고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이즈라는 얘기죠. 그 정도 사이즈들이 거의 80% 이상 걔네들이 캠핑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큰 것도 있고, 물론 그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폴딩 트레일러 같은 거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캠핑카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통 캠핑을 갔을 때 둘이 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제 가족이 함께 가시는데, 그 가족들이 함께 가실 때에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우리 가정은 과연 캠핑카에서
얼마만큼의 뭘 많이 쓸 것인가, 이거를 캠핑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저희 복춘이의 캠핑카의 어떤 그 유틸리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인버터 보이시죠? 6.5kg네요. 예. 두 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한 대는 제가 다른 용도로 이제 분해해가지고 이제 쓰느라고 하나 빼버렸었는데요. 원래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전기에 대한 욕심, 그다음 물에 대한 욕심이 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핑카 자체는 어떤 그 잠깐 어디 놀러 나가기 위한 캠핑카가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이 안에서 살려고 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캠핑카가 아니고 모터홈 개념이었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물, 기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른 캠핑카보다는 상당히 접근 방법이 달랐죠. 용량 자체도 대용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했었고요. 그 물의 용량치고는 좀 많죠. 200리터짜리 청수 탱크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저 앞에 은박지로 싼 이제 버스 전면부 벙커 밑인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 통을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보시나요? 네, 프레임을 제작을 해서 통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으로 정확하게 모델 배분을 해서 이쪽에 200리터짜리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200리터짜리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죠. 카메라로 보시면 이 열선 하나가 이게 무시 못합니다. 이 열선이 이 물을 얼지 않게 하는데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그렇다고 물이 뭐 펄펄 뜨거워지는 정도는 아니고 살짝 미세하게 덥습니다. 미세하게 약간 실온 정도를 유지하게 해주는데, 그 정도 얼지 않을 정도까지만 물을 보호하는데 이 열선 보시다시피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구멍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프레시 워터 두 개를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짜고, 그 다음에 온수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광고할 때 썼던 스피커인데요. 지금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이제 음악이 나오게 하면서 광고를 했던 그 보스에서 뜯어낸 스피커고, 보시다시피 양쪽 두 개의 그 물통을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윌러 펌프를 설치를 했죠. 그 400리터 물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가정에서 집사람과 제가 수돗물을 쓰는 기준을 했을 때에는 한 400리터 정도는 하루에 쓰겠다라고 계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400리터를 쓰는 거는 부담 없이 쓰는 건데, 캠핑카라고 하는 데에서 물을 400리터를 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물을 쓰지 않게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이 떨어져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정말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물이 떨어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400리터짜리 용수 탱크를 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그 변기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죠. 어떤 그 약품을 섞어서 밀착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배수되는 어떤 그 블랙워터가 배수되는 양 자체가 조금밖에 안 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각종 절수형 어떤 변기들, 토일렛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가정용 변기. 근데 가정용 변기가 한번 물을 내리면 거의 한 25리터 이상 물이 들어갑니다. 한번 내릴 때. 그러니까 25리터 정도의 물이 한 번 내려서 잘 안 내렸을 때는 또 한 번 내려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25리터 정도 한 번 내릴 때마다 25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에 변기 몇 번 내리면 물이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400리터를 고수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리터짜리 물을 두 개를 싣고 400리터를 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틀, 좀 많이 쓰면 이틀, 좀 작게 쓰면 한 3일 정도 갑니다.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물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캠핑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물을 어떻게 더운 물로 만들 것인가.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유튜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트루마 뭐 히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경유를 떼워서, 자체에 싣고 있는 경유를 떼워서 온수를 만드는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버스라면 예를 들어서 뭐 프리터를 사용해서 온수를 만드는 시스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전기 온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전기 온수기가 순간적인 가동, 쉽게 해서 물을 데필 때 들어가는 온수의 어떤 그 가동 전력이 2200W짜리거든요.
근데 2200W면 작은 용량이 절대 아니죠. 웬만한 가정용 렌지 돌아가는 거 정도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전기가 항상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적정한 온도가 될 때까지, 물이 한 최소한 뭐 60도 정도 될 때까지, 60도 70도 될 때까지는 계속 전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전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5kg 인버터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인버터 6.5kg로 사용을 하면은 30분이면 이 전기 온수기가 달궈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로스가 너무 많아요. 인버터에서 나오는 로스, 그 다음에 배터리 시스템에 12V짜리 배터리들을 연결해서 24V로 만들고 그 24V를 다시 변화를 시켜서 220V에 전기로 만들었을 때에 그 중간에 변환되는 단계에서 로스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용 용량이 많이 떨어져요. 전기 온수기를 대피는 목적으로 6.5kg짜리 인버터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당시에 13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뭐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딥사이클 배터리 이렇게 흔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업용 200A 배터리를 10개를 실었습니다. 200A짜리 10개니까 2000A죠. 근데 문제는 그 200A짜리 10개의 배터리를 싣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게가 하나에 80kg입니다. 10개면은 800kg죠. 800kg면은 성인 남자 12명 정도. 12명 정도로 항상 이 지하 벙커에 태우고 다니는 결과예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차가.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옳은 건가라는 후회가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근데 그 2000A도 전기 온수기 사용해야 되죠. 전자레인지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뭐 각종 냉장고들 돌아가고 미세하게 전력 소모되는 뭐 조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무게 대비 효율. 배터리 시스템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인입전기를 꽂아놓고 7시간, 8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만충전이 거의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무게 대비 효율이 좋은 게 뭘까라고 이제 외국의 동영상을 많이 이제 보기 시작했죠. 대부분이 발전기로 갑니다. 인버터 3kg 발전기입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죠. 3kg 가지고 과연 내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순간 가동 전력이 3kg를 넘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가전제품이나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캠핑카에서. 그래서 얘가 버틸 수 있는 용량이 순간적으로 3kg를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웬만한 것들은 다 핸들링을 합니다, 얘가. 네, 그래서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동시킬 때, 특히 전기가 많이 먹는 걸 가동시킬 때에는 보시다시피 필요 없는 스위치는 꺼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온수 보일러를 대표해야 된다. 근데 이 발전기가 3kg인데 저기 2200이죠. 순간 가동 전력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다른 쓸데없는 장비들은 꺼놓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파티션별로 사용을 하면 이 혼다 3.0의 인버터 발전기 하나가 웬만한 건 다 커버를 합니다. 그 대신 사용에 운영할 때에 한꺼번에 다 키는 어떤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면 컨트롤 패널들 요즘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컨트롤 패널이 지금 여기 벙커에 있고, 이런 서브 컨트롤 패널들이 한 곳, 여기 운전석에 한 곳,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보이시나요? 위에 위에 또 서버, 이 안방을 컨트롤하는, 지금 여기 이제 칸막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컨트롤 패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분리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기의 컨트롤 패널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 용도가 틀리고요. 일단은 메인 쪽에서 올라오는 전기를 분산해서 안전하게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거 반드시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 곳에서 전부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파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서 원인이 생기는지를 잘 몰라요.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분리를 해 놓으면 그 스위치들을 하나씩 내려보면 어디에서 누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